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저렴하고 빠른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세상을요. 사막의 한가운데에서도 망망대해 위에서도 심지어 재난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곳에서도 말입니다. 정보의 격차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얻는 세상.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위성 인터넷 시대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기술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드리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인류를 연결하는 다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의 사슬이 된다면 어떨까요? 자유를 위한 창이 오히려 전 세계를 감시하는 거대한 눈이 된다면요? 우리는 지금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은 인류에게 무한한 자유를 선물할까요? 아니면 우주를 무기화하여 더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수단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 우주로 떠나보려 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가끔 기차처럼 길게 늘어선 빛의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위성들이죠. 이 작은 위성들이 바로 위성 인터넷 혁명의 선두주자입니다. 기존의 위성 인터넷은 지구에서 약 3육 0km를 떨어진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위성이 넓은 지역을 담당할 수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속도가 느리고 지연 시간이 길었죠. 영상통화를 할 때 말이 뚝뚝 끊기는 현상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나 원앱 같은 차세대 주저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고작 550개 얌상공의 저궤도의 수만 개의 위성을 촘촘히 띄웁니다.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지연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거의 지상 인터넷과 비슷한 수준이 되죠. 이것이 바로 저궤도 위성 인터넷입니다. 수천 개의 위성이 지구를 그물망처럼 감싸며 마치 머리 위를 지나는 기지국처럼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지상의 케이블이나 기지국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기술의 진가는 재난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2022년 톤가 화산 폭발 당시 해저 케이블이 끊겨 태평양의 섬나라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때 스페이스 X가 긴급히 스타링크 단말기를 지원해 통신을 복구시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스타링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통신망이 파괴되자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를 통해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드론을 운용했습니다. 정보가 곧 생명인 전쟁에서 위성 인터넷은 그야말로 생명줄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위성 인터넷은 물리적 장벽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 바로 국가의 인터넷 검열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의 만리방화벽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거대한 디지털 장벽을 통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외부 정보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비판적인 정보나 민주주의와 관련된 논의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이란, 러시아, 북한 등 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은 이론적으로 이 만리방화벽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성 안테나만 있다면 국가의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위성으로 신호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검열이 없는 다른 나라의 지상국을 통해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으로 연결되죠. 마치 담장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막히자 사다리를 놓고 담을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란에서는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자 시민들이 스타링크를 밀반입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내부의 시위 상황을 알렸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폭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각국 정부가 이런 디지털 탈옥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공간의 무기화입니다. 우주 무기라고 하면 흔히 위성을 파괴하는 미사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더 교활하고 효과적인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전파를 이용한 제밍과 스푸핑 공격입니다. 제밍은 특정 지역에 아주 강력한 방에 전파를 쏘아 위성 신호를 먹통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대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위성 신호가 방에 전파에 묻혀버리는 것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를 무력화하기 위해 실제로 제밍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스푸핑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진짜 위성 신호인 것처럼 위조된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GPS 스푸핑 공격을 받으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내가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고 알려주거나
드론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공격이 금융거래나 군사작전에 사용된다면 그 혼란은 상상하기 어렵겠죠. 더 무서운 것은 국가가 직접 통신 위성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자국의 위성 인터넷망을 통해 국민들의 모든 통신 내용을 감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만리방화벽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은밀한 통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충돌은 복잡한 국제법적, 지정학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하늘은 누구의 것일까요? 한 국가의 영공은 어디까지일까요? 아직 우주 공간의 주권에 대한 명확한 국제법적 합의는 없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위성 주파수를 할당하지만 이는 기술적인 조정에 뿐 강제력은 약합니다. 각국은 사이버 영토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하며 보이지 않는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광활한 우주 인터넷의 규칙을 정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디지털 권위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자국 내에서 스타링크 같은 외부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데이터 감청 권한을 요구하거나 특정 사이트 차단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통로가 오히려 통제를 위한 협상 카드가 되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거왕 프로젝트처럼 아예 자체적인 국가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주 공간에 제2의 만리방화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들은 외부망과 완전히 단절된 정부가 통제하는 국가 인트라넷에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술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위성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정보의 장벽을 허물고 교육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며 전 세계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난 현장의 생명을 구하고 고립된 지역에 희망을 전하며 억압받는 이들에게 자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은 전례 없는 감시 사회, 새로운 냉전, 그리고 우주까지 확장된 갈등의 시대를 열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열망이 기술을 이끌었지만 그 기술이 다시 자유를 억압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을 무조건 환영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고 기술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디지털 인권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 정책 위반자,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머리 위를 지나는 저 수많은 빛의 점들은 단순한 인공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어떤 미래를 보게 될까요?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